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수입니다. 오늘은 북한 경제난으로 해외 공관 줄폐쇄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대북 제재로 인한 외화 부족으로 북한은 아프리카 및 유럽 국가 재공관을 폐쇄하고 스페인, 홍콩 등 12곳에서 대사관을 철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스페인 인민공산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순서에 의하면 서윤석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 임시 대사 대리는 북한 외교사설단 철수로 주 이탈리아 대사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지만 철수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 공산당은 북한으로부터 기관, 상업, 문화단체와의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어 대사관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스페인 정부가 북한에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공관 폐쇄에 대해 대변인 대답 형식의 글을 통해 변화된 국제 환경에 따라 외교 역량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북한은 최근 홍콩 총영사관도 폐쇄하겠다는 뜻을 중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겠습니다. 왕 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홍콩 주재 총영사관 폐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미국의 북한 뉴스 전문 사이트인 NK뉴스도 프리미엄 서비스인의 NK프로는 북한이 우간다, 앙골라, 홍콩 등에서 재공관 12곳 이상을 폐쇄 중이며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외교정책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지역 공관 철수 전까지 전 세계 53개 나라에 공관을 두고 있는데 대사관 47개, 총영사관 3개, 대표부 3개를 운영해 왔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의 재공관 연쇄 철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다수의 해외 대사관을 한꺼번에 철수시킨 것은 지난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이후 20년 만의 일이라며 이번 해외 대사관 철수 역시 고난의 행군 시즌2의 징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돼 외화벌이의 차질을 빚은 북한이 공관 유지가 어려워 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간다 대사관에 이어 홍콩 총영사관도 폐쇄하는 것은 자유아시아 RFA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들 대사관은 북한이 외화 획득 상하 코뿔사와 김정일이가 사침 수입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폐쇄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홍콩 총영사관은 북한의 외화벌이와 물자 조달의 고점으로 활용된 최의 현지의 고물가로 인해 북한이 공관 운영에 무척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감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의 북한 무역상들이 역할을 대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정동학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가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을 예방하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고 우간다 언론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조병철 앙골라 주재 북한 대사도 지난달 말 주앙 로렌스 대통령을 예방하고 무세베니 대통령의 대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우간다 대사관을 폐쇄한다면서 본국에서 아프리카 내 대사관 수를 줄이는 전략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해외 공간을 유지하는 데 외화 부족과 경제난으로 부득이한 조치로 이 같은 연이은 폐쇄는 겸임 공관과 본국의 출장 형식으로 공관 활동을 대신하면서 외화벌이 사업을 재편하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경우는 북한으로서 사실상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공관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전략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도 재정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일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 뒤 들키고 쫓겨나기 직전에 해외 공관을 철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달 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외화벌이의 차질을 빚어 공간 유지가 어려워 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최소한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스페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 2013년 수도 마드리드에서 대사관을 개설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김혁철 당시 북한 대사를 벗어난 넌 그렇다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스페인을 떠나도록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2019년엔 반북한 단체인 자유조선 회원들이 공간에 침입해서 컴퓨터가 USB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 공간의 철수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요국 위주로 외교정책을 전환하여 이들 국가와 연대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로 북한은 해공간 유지를 지원할 수 없어 공간의 일부를 임대하여 공간을 운영하거나 면세품줄이나 화장품을 구매하여 현지 시장에 팔아 공간 생필물 구매 근근히 유지했으나 이제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북한은 공안원들이 마약 밀수 특정 희귀품을 몰래 들여다 판매하여 자신들이 주재국에서 무리를 일으킨 바 있어 실익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셋째로 북한은 겸임국을 통해 필요시 자신들의 우호국의 정상들을 초청하는 형식을 빌려 외교적 활동을 공간 추진에 대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로 북한은 분쟁 지역이나 테러 조직에 자신들의 우방국을 중심으로 무기 등 판매를 더욱 확대하여 외화벌이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째로 북한은 해킹이나 사이버 침투, 암호화폐 마약 등을 통해 외화벌이에 집중할 것이며 필요시 핵물질 판매도 서슴지 않고 자행할 것으로 보여져 경계가 요망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예상되는 조짐에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등 전방위적 영향을 키워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